예, 반갑습니다. 지배영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좋은 거주주택 비과세 중복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보통 거주주택 비과세라고 하는 거는 임대주택 외에 하나의 이제 주택이 있다고 했었을 때, 만약 이 주택에 2년 거주를 했으면은 임대주택은 없는 걸로 봐가지고 이제 거주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임대주택 하나 아니면 임대주택 여러 개 중에서 이제 거주주택이 있는데, 요거 말고 거주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다른 주택들이 있었을 때도 비과세되는 사례를 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거주주택 비과세란 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년 거주한 주택을 매각을 했었을 때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때 이제 요건이 있겠죠. 첫 번째,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은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여야 된다.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여야 된다. 그리고 단기든 장기든 상관없이 5년 이상의 의무임대 기한을 충족을 해야 된다. 임대 증액 제한을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되고, 국세 혜택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이고, 임대주택 외에 거주주택은 당연히 거주주택 원칙적으로 한 채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제 배울 내용이 거주주택 양도일 당시에 거주주택 말고 다른 주택이 있었을 때도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는 사례를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무조건 거주주택에 대해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사례를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는 이제 단순한 케이스입니다. 내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임대주택 하나 딱 있는 오리지널, 그러니까 통상적인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한 내용인데, 내가 비주택, 그러니까 거주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그 임대주택하고 일시적 2주택이 중복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한번 사례를 볼까요? 2017년 7월 달에 A주택을 취득을 했으면 이제 이게 이제 거주주택이고요. 최근에 이제 B주택을 취득하면서 그 B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A주택을 팔 때 당시에 두 가지로 해가지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일시적 2주택. 왜? B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을 등록을 했는데, 취득일로부터 2년 내, 조정 대상 지역내 일시적 2주택자는 2년이 적용될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중복 적용 기간이 3년이 적용되겠죠. 어찌됐든 B주택 취득일로부터 일시적 2주택 상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A주택은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을 했기 때문에 그 거주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B라는 주택이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거주주택 비과세도 적용될 수 있겠네요. 즉 결론적으로 일시적 2주택하고 거주주택 비과세 중복 적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나는 선택에 따라서 비과세를 적용받으면 되겠죠. 근데 바보가 아닌 이상은 내가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지 거주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죠. 왜? 거주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으면은 사후관리가 있죠. 즉 나는 B라는 주택에 대해서 5년 동안 임대를 공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B라는 주택을 마지막 한 채 남아서 양도한다고 했을 경우에 A주택, 즉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의 양도차익만 비과세를 받기 때문에 굳이 그런 사후관리를 두고 그 사후관리가 없이 나는 지금 일시적 2주택으로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선택할 이유가 없겠죠. 결론적으로 일시적 2주택과 거주주택 비과세가 중복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나는 선택해서 적용받으면 되는데, 일시적 2주택으로 해서 비과세를 받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사례는 좀 틀려요. 내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세 채입니다. 종전에 봤던 거는 이제 두 채인 상태에서 양도를 했다고 가정을 하는 건데, 한번 사례를 볼까요? 2015년도에 A라는 주택을 취득해가지고 바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B라는 주택을 취득해서 나는 거주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거주한 주택을 이제 매매하려고 했는데, 매매 직전에 C라는 주택을 또 취득을 했습니다. 그럼 얼핏 보면은 A와 B만 있었을 때는 임대주택으로 인한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고, B하고 C만 있다고 했었을 때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겠네요. 즉 임대주택으로 인한 거주주택 비과세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이제 짬뽕이 된 케이스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비주택, 즉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비과세가 적용됩니까? 라는 이제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비과세 가능합니다. 대신에 양도하려고 하는 비주택은 반드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B, C만 있다고 했으면 일시적 2주택이 되고 A, B만 있다고 했을 때는 임대주택으로 인한 거주주택이 되는데 이게 짬뽕돼 있으면은 궁극적으로는 임대주택으로 인한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가 적용되거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그럼 비주택이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만약 이 비주택이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그럴 경우 만약 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다. 그럴 경우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까? 아니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까? 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비과세는 되는데 중과가 또 적용됩니까?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택이 3주택인 상태에서 이 3주택인 상태에서 내가 양도하려고 하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다? 그럼 중과가 배제가 되려면은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중과 배제 주택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즉 화면에서 보시는 동그라미 1번부터 10번까지 요건에 들어가야 돼요. 가장 우리가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게 소득세법상 장기 임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되든지 아니면 조정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에 의해서 확인되는 주택이든지 아니면 상계 화면에서 보는 동그라미 1번부터 8번 외 주택 외에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든지 근데 요 사례에 일단 들어가는 주택이 있어야 내가 중과 적용을 안 받거든요. 근데 우리가 본 케이스는 어떻게 되죠? 내가 B라는 주택을 양도할 당시 물론 거주주택 비과세는 받지만 9억 원이 초과된다 했을 때 초과되는 부분은 이제 과세가 돼야 되는데 그 과세되는 부분에 대해서 배제 요건이 있는가 봤더니 없어요. 일시적 2주택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죠?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중과가 적용되려면 2주택자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양도할 당시에 3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2주택 중과 제외주택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많이들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거주주택 비과세하고 일시적 2주택하고 중복 적용은 가능하다. 하지만 중복 적용은 가능하되 내가 양도하려고 하는 그 거주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어가지고 또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 즉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그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과세가 돼야 되는데 어떤 3주택에서 중과가 배제되는 주택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고가주택 9억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뭐냐면 혼인합가주택하고 거주주택 비과세가 이제 중복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거는 일시적 2주택자하고 거주주택 비과세가 중복 적용되는 사례를 봤었고 이번에는 혼인합가하고 거주주택 비과세 중복 적용 사례입니다. 즉 남자 입장에서는 A라는 주택을 2015년도에 취득을 하자마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B라는 주택을 취득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거주를 했어요. 근데 C라는 주택을 취득한 여자하고 이제 결혼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죠? A주택과 B주택 사이에는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고 만약 A주택이 없다고 하고 B라고 C만 있다고 했을 때는 혼인합가로 인한 비과세가 적용이 되겠네요. 즉 거주주택 비과세, 혼인합가 비과세가 짬뽕된 케이스입니다. 이럴 경우에 B라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됩니까? 라는 문제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과세가 적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도하려고 하는 B주택은 궁극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파는 거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고 좀 전에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B주택의 양도 가액이 9억 원을 초과를 하고 또 그 B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 소재할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부분, 즉 9억 원 초과 부분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이 안 되고 세율도 중과가 적용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상속주택과 거주주택 비과세가 중복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즉 A주택을 취득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B주택을 2017년도에 취득을 해가지고 B주택에 내가 거주를 합니다. 만약 이것만 갖고 있으면은 B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임대주택으로 인한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겠죠. 근데 그 와중에 18년도에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C라는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A하고 B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거고, 만약 A주택이 없다고 했을 때 B하고 C주택은 서로 별도 세대원이었다고 하면 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즉, 이 케이스에서는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하고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중복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이럴 경우에 중복 적용이 되는 사례에서 B라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즉 B를 양도할 당시에 주택수가 세 채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속주택은 상속 개시일 당시 별도 세대원에게 상속받아야 되죠. 그래야 상속주택으로 인한 비과세하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으로 인한 거주주택, 이게 중복 적용이 가능하니까요. 상속주택 비과세 요건이 안 되면은 아예 비과세가 적용이 안 되겠죠. 비과세는 일단 가능하다. 근데 상속 개시일 당시 별도 세대원에게 상속받아야 하고, 양도하는 B주택은 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본 게 거주주택 비과세 일반적인 사례가 아닌 그 외에 상속주택이 있거나 일시적 이주택이 있거나 아니면 혼인합가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인한 거주주택 비과세하고 그 다음에 상속주택에 의한 비과세 또는 일시적 이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혼인합가로 인한 비과세가 중복 적용될 때는 거주주택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반드시 내가 팔려고 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거 먼저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쟁점은 만약 내가 그 거주주택에 매각을 했었을 때 그 거주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다. 안에 있으면서 9억 원을 초과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3주택 중과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주택 중과가 적용되는 이유는 내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그 주택이 3주택에 해당되면은 여기서 중과가 적용 안 받으려면은 3주택 중과 제외주택에 열거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까 혼인합가라든지 일시적 이주택이라든지 이것들은 3주택 중과 배제해서 열거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과 부분이 되는 부분은 중과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알아두면 좋은 거주주택 비과세 중복 사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